이것만 보면 끝. 오늘의 핵심 이슈를 전하는 이슈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을 들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응을 해야 돼, 대응. 잘 가려, 잘 가려. 야, 꽉 걸어, 걸어봐. 아이, 올려가지 말고. 최근 발생했던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전 애인 스토킹 살해 사건에 경찰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어제부터 경찰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교육에 돌입했는데요. 여기에 현재 700여 명인 물리력 전문 교관을 2023년까지 3,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사실 훈련 부족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건 경찰의 직업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경찰의 사명감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슈 오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서울경찰청이 신임 경찰들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범죄 자체가 뭐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스토킹 문제도 있고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조금 매뉴얼대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는 좀 다양화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얼만큼 훈련 자체가 상황과 비슷한 현장의 요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 유의해서 시나리오별, 상황별로 이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그 신임 순경 300기부터 307기까지 전국에 한 10,000명 정도가 있는데 서울경찰청 약 한 2,800명 정도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 3단봉 또 기타 방패 등을 사용을 해서 체포술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즉 역할도 이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공격조 또 그 실제로 그 난동자, 그뿐만이 아니고 그 총기 사격 역시 그 실사 38 구경을 0점 조준에서부터 완사 속사까지 하는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표적을 사용하는 것에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도 연출을 하고 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훈련이 지금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단발성으로 그치면 보여주기식의 끝이다. 이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얼만큼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그 자신감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정신교육 4시간 또 실전 교육 12시간 이거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300기부터 307기의 순경들은 이와 같은 경험 자체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현장이 상당히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잘했다고 필요하고요. 아예 이와 같은 훈련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상시 교육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상시. 네, 그렇죠. 근무하는 근무날, 그 다음은 휴게날, 그 다음은 아예 훈련과 교육받는 날 이렇게 타이트하게 경찰 업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전체 훈련과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줘야 되고 말이죠. 지금 네. 저희 영상으로도 아까 설명도 드렸고 화면에도 계속 나갔는데 지금 훈련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좀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충분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화면 영상, 실제 그 난동사항을 보고서 그것에 대한 토의도 하고 이런 것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이제 제한적인 것이요. 바꿔 얘기하면 더 중요한 것은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어떠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결정하는 것, 이 자체의 훈련도
판단력이 상황 중요한 판단, 거죠. 네. 네. 지금 뭐 바꿔 얘기하면 3단봉 이렇게 핀다, 테이저건 이렇게 쓴다. 이와 같은 물리력에 대한 숙지뿐만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물리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물리력 행사하는 이와 같은 판단력, 결정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스토킹 범죄의 그 특수성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층간 소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복수와 응징까지 가느냐 이런 판단도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작을 기초로 해서 경찰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식의 대개조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럼 듭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중앙경찰학교인가요? 네. 거기서 교육을 받을 때 저 수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그것보다 지금 그 일선 경찰서로 간 신임 경찰들이니까 네. 그 경찰들이 좀 더 진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300기에서부터 307기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이와 같은 형식적인 교육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대면 실전이 없었다고 하는 점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테이저건 한 캐트리지를 발사하는데 4만 원이 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한 반이 30명이면 5명만 쏘고 나머지는 참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교육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책 속에서의 그 교육, 그야말로 온실 속에서의 교육, 현장에 있어서의 그 다양한 것을 숙지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점은 상당히 개선이 꼭 필요한 점이죠. 근데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실 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관한 규칙이 2019년에 이미 제정이 됐는데도 실상 현장에서는 막상 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드물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은 제가 볼 때는 정교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5단계로 구분돼서 거기에 적합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낮출 필요는 없다. 네,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저항하는 난동자의 물리력 수준보다 경찰이 한 단계 높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그 난동자가 그야말로 몸싸움을 하면서 치고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니죠. 경찰의 공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어진 장비 장구를 사용해서 한 단계 높게 예를 들면 그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또 치명적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론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적정히 사용해서 현장을 제압했을 때 과연 상과 칭찬을 받느냐 그보다는 부담과 감찰, 보고서 작성 이런 것에 대한 그 압박 때문에 이렇게 그 비난을 받을 바에는 총기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하는 그 이야기가 쏘지 말고 차라리 던져서 제압해서 맞춰라. 이게 상당히 그 냉소적인 그 표현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그렇죠. 이제 그 인천 난동 그 사건에서 그렇게 주민이 경찰을 불러서 목전에서 생기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라고 했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이유가 지금 말씀을 나눈 교육의 부족 또 실제로 그 19년 차 남성 경위 경찰관 역시 10수년간 경험을 한 거죠. 다른 선배들이 동료들이 이런 것을 썼을 때 내가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인사고과에서 높이 평가를 받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이른바 뒤로 밀리고 왕따 당하고 감찰 조사 받고 이런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정됐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경찰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화됐다. 물론 경찰 공무원입니다만 공무원화됐다. 되게 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점을 냉정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지금까지 경찰 조직이 만들었고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만들었고 우리 사회에 있는 법제도가 이렇게 나약한 경찰을 만들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경찰의 그 공권력에 대한 오남용의 한국 현대사 역사 속에 질곡 속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사실 연장선 상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은 아닌가. 더군다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시점에서 문제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데요. 미국 경찰은 공권력을 너무 과감하게 사용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한국 경찰은 오히려 그 반대로 공권력을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지금 한국 물리력 공권력 사역의 좌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또 직무 수행 중에 피해 면책에 대한 법안이 또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조금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그 경찰관 그 직무집행법을 그 개정을 해서 이를테면 이제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 수행 중에 긴박하고 불가피한 경우 물리력을 사용해서 제3자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히 중대한 과실, 고의가 있지 않는 한 형사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와 같은 이제 그 조항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움츠렸던 소극적, 회피적 조직 문화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그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면책 조항에 숨어서 공권력의 오남용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은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재단해야 될 문제이고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앵커께서도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지금 어떤 경찰을 원하겠습니까? 인천 같은 도망가는 피하는 경찰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나의 가족을 안전을 먼저 챙겨주는 보호해주는 그 경찰을 원하겠느냐?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당연히 후자죠. 그러면 그 대부분의 국민들도 지금 2021년 한국 경찰에 대한 평가는 이를테면 1970년대, 80년대의 평가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이제는 이 정권의 정당성도 있고 그러면 물리력과 공권력 사용의 정당성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목전에 생기고 있는 불안한 또 피해자로부터 범죄로부터 난동자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경찰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경찰의 본연의 그 업무입니다. 다른 직종과 달리 경찰의 특색은 공권력, 물리력 사용을 과감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위임을 법과 국민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위임 사항을 해태하고 게을리하면 오히려 경찰이 그 신뢰를 손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는 좀 여론이 경찰의 적극적인 행보를 원하는 식으로 형성이 된 만큼 또 어제죠. 사상 처음으로 실탄으로 검거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뭐 채무 관계인지 개인적인 그 감정이 있었던지 이 그 용의자가 칼을 흉기를 세 자루나 소지하고 네. 이 건물에 그 침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12 그 신고가 그 이루어졌고 경찰이 경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멈춤 행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충분한 경고 절차를 거쳤다. 그렇죠. 그래서 경고도 하고 절차대로 테이저건을 먼저 발사를 하고 그런데 이 꽂힌 테이저건을 준비했던 흉기로 제거까지 하면서 계속 공격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포탄을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의해서 총기를 그 발사를 이 하복부 쪽으로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검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은 인천 신고 상황에서도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저 테이저건도 지금 겨울이라 외투가 두꺼워서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그래서 결국 공포탄 쏘고 실탄을 쏘게 됐다라고 좀 기사를 읽었거든요. 네. 그 겨울철에는 테이저건이 그러면 효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테이저건은 예를 들면 피부에 이렇게 두 침이 꽂혀서 일정한 그 전기가 흘러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장악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 그 겨울에는 두터운 외투라든가 뭐 잠바를 이제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안이 있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용지물이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경찰에서 다른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기보다는 그 강도가 약한 한국형 총기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또 그 테이저건이 안 되면 3단봉 등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적절한 물리력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서 잠깐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당시에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은 단순히 범인을 못 잡았다라는 측면보다는 경찰로서의 사명감이 직업의식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이 클 것 같거든요. 이 신뢰를 조금 회복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제가 이제 시민들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해서 논문적으로 분석해 본 거 있습니다. 경찰의 신뢰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요인. 외국 같으면 절차적 공정성이 가장 중요했는데 네.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관의 업무 능력이 가장 그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신뢰를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계속적인 이 훈련뿐만이 그 아니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훈련을 기반으로 해서
공복의식, 그 사명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조건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현장이 강해야 되는 거죠. 현장이 바로 그 지구대입니다. 경찰의 허리와 같은 것인데 이 허리가 상당히 지금 약해 있습니다. 왜냐? 이를테면 정년을 앞둔 경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나 또는 문제성 있는 경찰관도 지구대에 있고요. 처음 1년, 2년 있는 시보들도 사실은 지구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유능하고 기민성이 있는 경찰들을 지구대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두 번째는 이 현장 능력에 대한 직무 몰입과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현장 실무 경찰관들의 재량에 대한 대폭적인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사명감을 느끼게 되고 그야말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 지금 우리는 너무 그 계급도 순경서부터 치안총무까지 길고요. 관료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 일을 그 계기로 해서 저는 한국 경찰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싹 바꿔야 된다. 훈련과 알겠습니다. 예방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한국 조직 경찰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매년 뭐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날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 고강도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앞으로 경찰이 조금 더 많이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